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정책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위원장 김용민입니다. 오늘 정책 발표회에는 총장 임용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상환 후보자이십니다. 기호 2번 전재철 후보자입니다. 기호 3번 이광현 후보자입니다. 발표 순서는 후보자들과 이미 논의를 하였고, 기호 1번 박상환 후보자님, 기호 3번 이광현 후보자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호 2번 전재철 후보자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후보자가 20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후보자 간의 질문 1분, 답변 2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질문은 공정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질문은 적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자 박상환 후보자님의 정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준비하지 말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약간 많이 준비를 하면서 잘 들리시나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 이대로 밖으로 통합과 성장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준비가 좀 미진한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 순으로도 1번, 단하더 순으로도 1번, 기호 순으로도 1번이어서 다른 두 분이 청취위원장이 저보고 1번 먼저 하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경력이라고 그걸 소개하는 것을 제 첫 번째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 온 지 2004년도에 왔는데 올해 근무했지만 같은 과에 있는 분도 교수님들도 제가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제가 뭘 연구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제가 연구하는 것도 기록했고요. 앞부분에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두 가지 썼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교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컬 보고서, 시기 정부적 글로컬 보고서를 내는 그 과정에서 통합의 전 과정에 교무처 업무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무처 일을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느냐? 글로컬 대학 상공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학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교무처에서 담당하는 관련된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을 해서 시수 학점을 일치하는 그런 제가 교무처장 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교육과정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 연구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이사를 나올 때는 교육처가, 들어갈 때는 기획처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공자율 선택제, 펜토미노 교육과정, 수단위 전공과정, 강의실 관리 지침이나 실험 실습 기자재 관리 지침 제정 이런 것들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직원생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처 직원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처장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생긴 해였습니다. 18년, 19년. 우리 대학이 그 전에는 별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했다면 3주기, 4주기 교원 양성 기반 영양진단 그거 중심으로 해왔고 우리 대학이 본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흔히 말하는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침 기획처장을 할 때 그 사업이 첫 번째 출범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기획처에 있는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생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우리 대학의 생활관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우수 사례가 되어서 충남대 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5주기 교원 양성기관 영양 진단에서도 A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처음에는 파일럿으로 먼저 했는데 저희가 먼저 우리 교대에서도 선정 사업을 참여하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19년, 18년 이후 때부터 부산대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직자 협의회도 그 당시 출범했었고 업무 협약서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그 과정에 글로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대학이 부산대와의 통합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 이런 걸 준비하면서 교수님들께 공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여쭤봤을 때 교수님들께서 왜 총장이 나오려고 한다, 또 왜 통합을 하려고 하냐, 통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통합을 안 하면 안 되냐, 통합해서 뭐 건물 지으려고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학이 현 시점에서 학력 인구도 줄고 있고, 학력 인구도 줄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학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통합이 어찌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지만 그 불가피하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왜 통합을 하려고 하냐? 우리가 초등교사 양성 중심 대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산대와의 통합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와 체제가 확대되는 겁니다. 단설, 독립된 교육대학에서 종합대학 안에 들어가서 단과대학 체제로 있으면서 큰 종합대학의 여러 시설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대학이 초등교사 교육, 교사 양성 중심에서 유초, 중등, 특수 교육을 통합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전생의 교원 양성의 주기를 다 관리하는 종합교원 양성 모델을 새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IB 교사 양성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학력 인구 줄기 때문에 국내 학생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특히 아태 지역에 있는 여러 우수한 자원들을 우리 대학으로 데려와서 싱가포르 NI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대학이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해서 국내 중심에서 세계 수준의 교사 교육을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통합을 한다라는 것.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합은 수단이고 이런 통합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는 이번에 4가지 리더십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환기 리더십. 다 아시겠지만 통합을 앞두고 있고 특히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 이행계약서와 통합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대학이 원하는 것을 꼼꼼하게 담지 못하면 그 이후는 도전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환기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학 초등교사 교육에서 초중등을 아우르는, 유초중등을 아우르는 걸로 발전한다라고 했지만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인 초등교사 교육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교육의 정체성도 명확히 하고 초등을 중심으로 유아와 중등을 연계해 나가는 그런 확장성을 가진 그런 미래 혁신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정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여러 비전이 있지만 총장이나 일부 보직자, 일부 구성원들만이 그 비전을 공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참여의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이 쓴소리라는 단어는 어떤 교수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썼습니다. 네 번째는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대학 변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리더십을 생각했습니다. 공약은 크게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정체성, 자율성, 시너지 했습니다. 각각의 3가지 공약을 넣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체성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이 초등교사 교육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육 단계가 가장 중요한 유초 중등을 거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연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교사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정체성,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초, 중등, 특수까지 아우르는 종합교원 양성의 미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교육대학의 역사관, 지금 박물관 있는 곳에서 우리 교육대학의 역사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부산 교육대학이 어떻게 성장하거나 발전해왔고 통합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통합 백서까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전 방향은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된다는 점에서 묻고 따르는 열린 리더십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쓴소리 간단에 이것도 정리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은 일단 통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봤을 때 굉장히 큰 대학에 우리가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지금 뭐 바뀌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또 다소 소극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그려가야 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장점은 유지해야 되고 특히 우리 대학의 인사와 재정의 자율성 그리고 인사의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통합 계획서에도 굉장히 여러 논란을 거쳐서 이 크레온 기금 200억 이것이 어떻게 확보하든지 간에 일단 명시를 해뒀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레온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많이 발표되어 왔고 통합 글로벌 신청 통합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보고서도 들어가 있고요. 크레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지지하는 부분도 있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크레온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연구와 산학협력 지원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종합대학의 체제로 갔을 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과 첨단 수업 지원, 학생들이 종합대학에서 여러 자원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요구, 그리고 IB 과정, IB 교사 인증 과정, 그리고 연재 캠퍼스가 교육대학원이 이제 중심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 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을 우리 대학이 주도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통합 전후에 이번 보고서를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합 전 2027년 2월까지 우리 대학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통합 이후에 또 챙겨 나가야 될 일을 좀 항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 대학 총장이 연재부총장, 그리고 대학장, 그리고 특별정보본부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통합 이후에는 그리고 특별총괄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과 관련해서는 학칙, 규정, 각종 재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담아내야 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이행기에서 협약체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대학이 하고 있는 사업비를 유지하면서 종합대학이 된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관련해서는 학과별 정원 보장이라든지 기존학과 수속 보장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그 통합계획서 쓸 때 직능별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복수, 부정복, 초등복수 정보가 부정복을 하지 않도록 학칙에 명시하고 학칙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는 인사 측면에서 정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대학이 현 인사 시스템을 적어도 3년간 유지하는 그런 것을 우선대와 협의해서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종합교원 양성의 미래 모델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통합 이유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도 보면 PMI라고 해서 통합 허가한 이후에 어떻게 그 통합을 해야 양 조직이 조직 문화를 맞춰갈지 다른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맞춰갈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합 이후를 좀 더 잘 챙길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암만은 지키니까 세세한 권리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처장과 교무처장을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잘 표현은 그렇지만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대 총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총장님과 현 총장님은 굉장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도 면담으로 만나봤는데요. 그 두 전 보직과 현 보직을 제가 두 분 다 면담하고 통합 비행을 쓸 때 다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아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대학이 가진 정체성, 고유성, 장점을 이뤄서까지 통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더 잘 되자고 통합하는 건데 우리 걸 많이 포기하고 잃어버리면서까지 통합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우리 대학이 가진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뒷부분은 제 경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저도 2004년도 올 때 저희
제 아버지 형제가 8분인데요. 그 중에 4분이 2분은 부산 사범학교 출신이시고 2분은 2년제 부산교대에 나오셨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진주교대와 부산교대에 2군데 자리가 났지만 저는 과감하게 부산교대만 지원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요. 물론 또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지연 이런 것도 있고 학연도 있고 그런 배경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여러 경력을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경력이 우리 대학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면서 잘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시고 이쪽으로 지금 질문 바로 하는 예, 바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할게요. 답변 스테이크 거기 계시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응답,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현 후보자님께서 박상환 후보자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1분 해주시고 박상환 후보자님은 2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향과 아이디어 공약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부산교대 우리 역사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짓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공유해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박사 논문이 서울대 사범대 교사교육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이 교사교육이고 그래서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우리 초등 교사교육의 역사를 쓴 책이 80년대 중반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전될 게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던 차에 부산교대가 교대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로 봐도 3, 4위를 갖고 있고 대도시에 있는 굉장히 좋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대인데 이 교대가 발전을 위해서 통합해서 이제 부산대랑 통합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뭔가 좀 세세하게 기록하고 부산교대의 초등교사 교육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저희가 사범이 있고 교대가 있고 발전되어 교대 또 2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고 발전되어 온 그 과정이 있을 거라 그 내용을 세계적으로 정리해서 부산교육대학교 교사교육의 역사가 우리나라 초등교사교육의 역사의 한 일부가 되는 그런 정리, 자료 정리와 유물이 있다면 유물 정리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해보는 것,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역사관 권고입니다. 아울러 통합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잊어버리고 기억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걸 통해서 이 역사관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초등교사교육의 역사도 공부하고 거기서 수업도 할 수 있고 한세 역사문화공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제 야외랑 연계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역사관이 뭔가 자료를 보존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업에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재철 후보자님께서 박상환 후보자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박상환 후보님 좋은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많은 보직을 한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많이 피력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열린 리더십으로 쓴소리도 기울이고 쓴소리 간담회 같은 것도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인께서 그동안 기획처장, 교무처장을 하면서 그때도 쓴소리 잘 기울이고 쓴소리에 기울이는 열린 리더십을 가지고 잘했다고 하시면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하시고 만일에 그게 내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서 자기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구성원들이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무처 최근 거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개정할 때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무처장들이 교육과정 개정은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고 또 이제 입장이 달랐던 쪽에서 이제 반대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처음에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제가 교무처장 되고 처음 했을 때 일부 과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별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 개정을 하려면 13개 과가 어떻게든지 간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점과 시수는 조정하지 않는 과들이 특히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학점 시수는 그대로 두고 분반이 있습니다. 분반. 13개 분반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양 같은 경우는 16개 분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반을 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된다. 교육과정에서. 그랬더니 다른 세 개 과에서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13개 과가 다 함께 참여했던 점을 저는 좀 나름대로 잘 했던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마지막 교수회의 때 소단위 전공 시범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교무처장 관두고 나서 현 교무처장님께서 심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교무처장 하던 시절에 그걸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학과장 회의에서 그 전년도 2024년도는 3개 과에서 시범 운영을 했었고 학과장 회의 때마다 그 안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소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교수회의에 갔더니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회의하고 또 학과장 회의 자료를 전체 교수님들에게 보내주는 것만으로 소통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일수록 직접 소통할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총장님이 되기 전에 총장 후보자 시절에는 학과도 다니고 가서 소통도 많이 하는데 총장이 되고 나면은 만나지 않는다. 일부만 만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 직능별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특히 이제 쓴소리는 누구나 듣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려면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쓴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자리도 좀 가감 없이 마련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번 후보자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광현 후보자님의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교육학과 이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교대 새로운 도약 제 슬로건입니다. 간단한 목차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부산 1신 기독병원 출생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산 1신 기독병원에서 또 태어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이 되었고 앞으로도 부산 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부산은 저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교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늘 우리가 많이 접하는 소식이 있죠. 부산광역시의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타 지역으로 특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지금 입학 지원도 많이 감소된 상황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교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협의회, 대학 평의원회 일을 하면서 여러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신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늘 항상 많은 고마움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부산대와 통합이라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 부산교육대학이 초등교원 양성에서 굳건한 서전이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부랑 대통령 직후 국가교육회의 일 등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 부산교대 구성원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제일 큰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 10월 4일 생입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문학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종교학을 전공했는데요. 간혹 왜 종교학과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수능이고 그 당시에 학력고사 점수에 맞춰서 왔습니다. 근데 그런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슬아슬해서 위학과를 갈 수도 있었는데 위학과를 갔으면 아마 방시혁 BTS 의장과 2년 선배가 나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학부 논문은 정약용의 시각사상 연구를 썼고요. 학사학위는 이제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듀크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를 하기로 했고 차프스쿨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교육정책을 공부했습니다. 학교 책임성 정책과 차프스쿨에 대한 연구를 했고 교육개발은 한 2년 반 근무하고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특히 학령인구 수축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 예측은 한 3편 정도의 논문을 썼습니다. 기초학령에 대한 논문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많은 행정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15년도에 3개를 동시에 했습니다. 연구원장 일도 하고, 교수지원센터장 일도 하고, 그리고 리더십 센터인데 실제로 임용지원센터입니다. 그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대협력단장 일도 하고요. 21년도에 기획처장 일을 하고, 그때 좀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교수협의 회장, 대학평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교육 정책 전공이다 보니까 학교 보고서 쓰는데 많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평가 대비 관련된 일을 많이 해왔고요. 교양교육원 운영개발 연구도 하고, 특히 2020년도에 부산대랑 함께 공동발전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하신 분이 부산대학교 부산대 총장이셨던 홍창남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홍창남 교수님은 저랑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지금 현 정부의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교대 총장협의회에 교원양치대 비교 연구를 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교수협의회장 일을 하면서 우리 직장협의회 선생님들과 학생 대표분들과 함께 우리 대학 발전 방안 한 보고서를 간략히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개발원에 2년 근무할 때도 교육부에 파견 나가서 일도 좀 하기도 했고요. 전문대로 평가위원, 지방교육재정 자문위원 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제가 16년부터 18년도, 정확히는 19년도 4월까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 일을 했는데, 이 업무가 뭐였냐면, 시도교육청에서 500억 이상의 학교를 짓거나, 센터를 짓거나 할 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심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새로운 건물 신축에 관한 제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우리 학교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중앙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찾았는데요. 이게 전부다. 저 닮았나요?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 전 장관이 되셨죠. 같은 저랑 같은 중앙위원이셨고, 김진경 시인, 스스로 비둘기라는 까치에게 저자, 이분도 중앙위원이고, 위원장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늘 저희 회의 나가면 헷갈려가지고, 늘 나간 제 옆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이광형 교수님, 현재 카이스트 총장으로 계십니다. 괴짜 카이스트 교수로 유명하시죠? 제가 연락드리면 언제든지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이름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거기서 헷갈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교부장이 이제 강연주로 들어오셨는데요. 김민철 회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신 그런 좀 아픈 기억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현안과 과제입니다. 두 가지가 현재 제일 중요한 사안이 있죠. 근데 모든 사안들을 보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혼재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잘 발굴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입학정을 11% 감축했고 부산대학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학정은 감축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감축은 우리 교육부가 우리 교대를 더욱 목적형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정 감축은 우리가 더욱 목적형 초등교육 양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통합을 앞두고 우리 부산 교대 캠퍼스에 독자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교육특화 총괄 본부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 본부에서는 불교 교육청과 더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업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작년 말부터 했었던 논의입니다. 종합교원 양성대학에 있는 교육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제화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대학 발전에 되게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부산교대 노믹스라고 저는 명칭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3개의 화살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교육특화 총괄 본부를 잘 구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대 캠퍼스의 독자적인 조직,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육대학의 특성화, 자주적 대학 운영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미래교육, 글로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실 첫 번째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 화살이 향하는 목표는 당연히 우리 부산교대가 대한민국 최우수 초등교원 양성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마 지금 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 대학 발전 방향 보고서 막 쓰면서 생각했던 걸 적어봤습니다. 미래교육 전략센터, 종합교원 양성센터. 지금 현재 부산대 사범대에서는 학생 교생 실습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이 센터에서 하면 더 많은 직원 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우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B 교육센터가 현재 PRP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데 중등 MYP, DP가 가장 사실 더 중요합니다. 디그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더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현재 우리 교대 캠퍼스에서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가운데쯤에 있는 한세 한국어학당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연세대학교의 한국어학당은 어학당이 있는데 이걸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연세대 한국어학당에는 두 팀으로 되어 있고 13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국제학생 수강 인원수가 2,400명이 됩니다. 우리 대학 규모랑 비슷하죠. 사실 이 어학당 하나가요. 그래서 이 교육특화 총괄 본부는 방향은 1년은 50명 이상 근무라고 적어놨지만 향후 100명, 2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캠퍼스가 부산대 장전 캠퍼스의 한 4분의 1 정도,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거기 직원들이 한 7, 8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최소 200명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한세 한국어학당, 국악대 교양교육원, 평생교육원, 아이비 교육센터 등은 이 교육특화 총본부를 잘 그려내고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살입니다. 교육대학의 독립성과 특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4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살이 나가야 되는 4가지 방향. 첫 번째로는 법적인 행정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나가고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제도화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지금 현재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살짝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개정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도의 국립대 육성사업을 확보하고 우리 부산교대 교수 정원을 지원시켜야 됩니다. 좀 늦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더 빨리 증원을 시켜야 되고요. 교수열을 교수열을 전환시키고 우리 교육대학 자체적인 대학평의위원회 제도화를 시켜내고 우리 교대가 자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우리 초등교육관의 플랫폼을 강화하는 겁니다. 빨리 초등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협의를 하면서 공부에 계속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전에 교대 특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되겠습니다. 초등교육 전공 학점을 강화시키고 융합 초등교육학과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통적인 13개 학과로 지식제로 되어 있는데 융합 시대에 맞는 전공 학과를 한 2개 이상으로 개설을 하고 가능하다면 교대 우리 조교 정원을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대가 초등교육 양성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향은 학술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불경 교육청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학과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타 교육센터를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대 캠퍼스 미래교육 글로벌 캠퍼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공사가 너무 많아서 뭐 짓는다고 하면 약간 짜증내실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대 캠퍼스에 많은 지원 환경을 근거하고 우리 교대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BGEC 부산 글로벌 교육센터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어학당 말씀드렸잖아요. 국제기숙사를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랑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우리 미래교육 첨단 캠퍼스로 만듭니다. 인공지능 교육관을 특화시켜 나가고요. 에듀테크 실전교실 등도 활성화해내고 에듀테크 기업과 연계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설치, 카이스트랑 충분히 연계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는 부산의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내 복합체육문화교육센터를 건립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수영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내 수영장. 지금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지는 나중에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증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약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관 증축해야 됩니다. 증축하거나 다른 곳에 짓던가 그래야지 한국어학관과 맞물려가지고 더 많은 우리가 이제 교직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재 한세갤러리 대학 공인미술관을 등록해서 나중에 통합 이후에도 부산대가 되겠지만 공인미술관을 유지시켜야 되고 그랜드홀 같은 경우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지역 공연으로 등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적 캠퍼스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본관 1층에 커피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주교대랑 교육부 1층에 가봤는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 가보신 분이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평의위원회실을 마련하고요. 우리 학술정보관을 교육특화 도서관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네. 맞춤형 공약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우리 학교가 지금 연구 지원이 약간 선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개선하고 좀 단연과제로 많은 연구를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류, 행정 체계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급 체계도 간소화하고 증빙 서류 간소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교수님들에 대한 해외 논문 발표라든가 해외 학예술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교수 승진 통합을 앞두고 조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교수 교수 제도도 개편하고 장기 연구연재 도입 이런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 활성화, 책임시수 강령이 현재 부산대 현재 4가지 안을 제가 적어놨는데 부산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맞춰가지고 지금 교수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합된다는 말은 연구중심, 초등교육에 대한 연구중심 대학으로도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 밖에 학사과정을 좀 유연화시켜야 되겠습니다. 학사과정을 유연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12월에 초과 강의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수님들 연간 수업 시수를 보고 행정일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대도 하고 있고 청주교대도 하고 있고 부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직원 조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공약이 되겠습니다. 워라밸 비행기 적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캠퍼스에 근무하는 걸 보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무 시간 외에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 카톡이라든가 문자를 보내는 보직 교수님들이 계셨다고 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금기를 당연히 하는 거고요. 민원인 응대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본부에 갔더니 밖에 이 성함들이 다 적혀 있는데 성만 남기고 박땡땡 이렇게 이땡땡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기획수장실 앞에는 직원의 이름 너무 화려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충 처리위원회 필요하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 부산대랑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 승진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학과 간 행정 업무가 좀 더 편중이 돼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업무 분석을 통해서 형평성 있는 업무 분장을 실시하고 순환 보직계, 직무 분석으로 이제 공정한 부서 이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 우수 직원 조교 포상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교류대학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직원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회계 연수도 기회를 맞춤형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 그 밖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출장 시에도 이제 스마트 행정과 관련해서 개인별 모바일 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행정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건강과 복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될 텐데요. 전임 총장 후보님들께서 다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문화체험. 근데 좀 대다가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마침 현 정부도 4.5일 근무제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대학은 무조건 나중에 통합된 부산대도 무조건 다 같이 수요일 오후 문화체육 행사 개인별 맞춤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교직원 주차비 추가 할인 시행, 교육비 증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에 대한 공약입니다. 우리 교대고 목적형 대학입니다. 초등 인원 100% 합격 토대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멘토링 사업, 그리고 학년별로 맞춤형으로 임용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 지원 전담 교수 제도를 도입하고요. 학과별 임용 준비, 특화 공간 개선, 그리고 도서관에 임용 인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컴퓨터를 배치하겠습니다. PC를. 그리고 당연히 우리 초등교육의 목적성은 유지됩니다. 타 단과대 학생들이 우리 초등교육 복수전공은 절대 금지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해외 교생 실습 이런 것들도 확대해 나가고요. 학점에 대한 상대평가 비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해외대학과의 연계 활동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실 덴마크 스키연수 이런 것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런 것들 다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임용과사 때문에 해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많이 못 갑니다. 임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학부 계습제 수업을 도입하거나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학부생들이 해외대학 교류를 하더라도 임용고사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좋은 논문 대체 발행 다양화, 예를 들어 한세 보존학기 수료증 제도 이런 것들 도입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학부 대학원 선생님들이 우수 좋은 논문에 대한 쓰면 식당 제도를 도입하고 학술대 발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과 복지. 재작년에 학생 비대위원장이 제가 교수를 회장할 때 찾아와가지고 1,000원에 안식밥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본부 보직교수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논의를 해보겠. 학생들 많이 요구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공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연락이 없어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의 매점, 무인 편의점 같은 것들 그런 편의시설을 좀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박상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눈과 귀를 여는 총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헌신적으로 학교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총장이 저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을 앞두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부산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산대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부산대 전체 발전이 되고 우리 부산교대 발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같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부턴가 한 10년 전부터인가 우리 대학이 너무 수직적인 관계 좀 그런 문화가 왜 그런지 우리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수평적인 대학 문화,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많은 잘못을 한 적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공간이 우리 대학 사회인데 민주주의 핵심은 수평적인 문화, 상호 존중의 자세입니다. 책임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우리 부산기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광현 후보자님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철 후보자님께서 이광현 후보자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서로 공약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게 정보가 보완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어쩌나 이런 걱정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꼭 묻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학교의 교원 수를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학령 인구 수가 감소하니까 입학 정원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이고 교수 수는 늘릴 수 있는 묘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묘안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사범대가 저희 학교 입학 정원보다 100명이 적습니다. 250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350명 정도 되죠. 근데 부산대 사범대의 교수 수는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 대학도, 우리 대학도 한때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내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교수를 채용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교수 정원을 교육부가 환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82명인가 3명으로 줄었죠. 한때 오세범 총장님 재직 시절 때 표를 늘렸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가급적 통합 전에 해야 됩니다. 통합 이후에 하면 사실 그렇게 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주대 교육대학이 됐죠. 제주대 교육대학은 최근에 제주대 교수 정원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학부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교수 정원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고 우리가 행안부 만나고 해서 정원을 더 확보해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박상환 후보자님께서 이광현 후보자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광현 교수님 워낙 아이디어도 많으셔가지고 공약도 굉장히 구성원 주체별로 다양하게 잘 많이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해서 한 가지 고른다면요. 교육특활총괄본부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통합계획서를 낼 때부터 특활총괄본부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미 이제 현재 있는 그 총장님 보직교수단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고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데 교수님이 제안하신 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 통합계획서 거기 있는 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학교 글로컬 최근 통합계획서를 사실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제가 작년 재작년에 대학 평년회 할 때 대략적인 보긴 했는데 그거는 다시 가져가셨고 해가지고 제가 그 조직표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그냥 최대한 저의 그동안의 행정 경험, 교육부에서 활동 그런 것들 기반으로 그리고 타 대학 사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서치해가지고 최대한 만들어본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차이점을 또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프라 총괄센터 밑에 추진단을 해놨죠. 추진단을 한다는 말은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실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교육부에서도 그렇죠. 교육부에서도 예전에 울산에 국립대가 없다고 그래서 울산에 국립대, 지금 현재 울산 과기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과기대 설립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제 공약과 맞춰서 제가 나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한세 교양교육원은 우리한테 현재 없는데 제가 여기 군원이라고 써놨는데 한세 교양교육원도 이 밑으로 내려서 약간 더 독립적으로 우리 초등교원 예비 초등교원이 알아야 될 교양까지는 약간 차별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중등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초등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비 초등교육은 똑같이 AI 인공지능 교육 수업을 받아도 사범대 학생들과 다른 내용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잘 내용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한세 교양교육원 그런 것도 별도로 밑으로 내려서 분원이 아니라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잘 논의해가지고 진짜 우리 교대가 통합이 되지만 우리 이 캠퍼스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면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광현 후보자님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후보자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부산교육 가족 여러분, 기호 3번 전대철입니다. 일단 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현 교수님께서 시원하게 생년월일까지 가셨으니까 저도 1972년 5월 4일생입니다. 세 후보자 중에서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체력도 좋고 일도 제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젊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간에 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 중에 후보자 3명 중에 한 명은 부산대학교의 통합을 절대 반대했기 때문에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장이 되면 통합을 엎어버릴 것이다.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저는 이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태세 전환을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당이 바뀌었죠, 그죠? 빨간 당에서 파란 당으로, 그래서 파란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래야 정부로부터 많은 예쁨을 받는, 지원을 받는 총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마치 파란당 국회의원 출마 같은 사진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마라. 그러니까 변화의 태세 전환을 빨리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이 많은 경력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경력이 곧 실력이다. 교대와 함께합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교수님들을 보면 학교에서 돌다가 평생 학교에서만 사십니다. 초, 중, 고 졸업하고 학사, 박사고 또 학교 와가지고 학교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잘 모르시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노무팀에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8년 8개월. 그때 저는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7시. 그 삼성의 유명한 7사제. 그죠? 7시에 출근하면 4시에 퇴근 준다고 했는데 보통 7시에 출근하면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편의점이 세븐일레븐 생겨가지고 저 세븐일레븐은 우리를 위해서 생긴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 6일제 근무였습니다. 5일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방학도 없이 매일 출근하시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부모팀에서의 9년 근무 경력으로 행정적 법적 실무 감각을 익혔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원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애들을 등원시키고 헐레벌떡 학교에 오는 어떤 선생님을 뵀는데 마음속으로 저 선생님은 오늘 이 시간에 출근하기 전에 전쟁을 치르고 출근을 했구나. 학생들이 어린 자녀들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오고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7년 근무. 그 다음에 경기도 학교안전공제 등, 그죠?
이게 부산교육청도 아닌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을 맡아달라고 해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달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와 기업, 그 외에 여러 저는 지금 상장사를 포함한 다수의 주식회사의 사회이사 감사 등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향후 부산교육대학교의 지산학 경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창의적 도전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항상 공부를 하면 법학과 교육학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육법학회, 한국법과 인권교육학회 등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좀 더 자세히 봐드리면 저희 연구도 거의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과 법의 중간 영역에 있는 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법학을 같이 공부를 했고, 그죠? 그다음에 주요 논문들도 보시면 맨 밑에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강의 보조금 회수 처분 사건 판결,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강의 보조금 회수 처분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저게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우리 학교에 오니까 교수님들이 교육부에 부당한 감사를 받아가지고 강의 보조금 받았던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3천만 원 만들어내야 된다, 4천만 원 만들어내야 된다. 저 교수님들 보고 제가 전공이 법이니 우리 다 같이 소송에서 이깁시다. 교수님 6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죠?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정 교수 너무 고맙다. 다음에 네가 총장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총장이 꿈을 꿨어요. 다들 옆에 치고 좋아하셨는데 저를 보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 하윤수 총장님이시라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피고였거든요. 그런 소송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지만 사실상 피고는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연구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소위 제자 논문 가르치기에 대한 평가를 중심. 그런데 우리 강의 보조금 감사받을 때도 교육부가 이 감사 자료를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뉴스에서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들 파렴치하다, 부당하게 강의 보조금 받았다 등등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죠? 저거 이겨서 우리 교수님들이 명예를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제자 논문 가로채기. 같이 실험을 하고 석사 논문을 내고 학회에 발표했는데 제자 논문 가르치겠다고 또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분들 보고 같이 소송하자.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분들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게 대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사립디대학교 교수협의회 판결을, 저는 경성대학교 교수협의 회장님이 잘렸다가 같이 소송해서 이긴 그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고 했던, 실무적으로 했던 일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는 법학과 행정학 두 개를 겸비해서 이 학교를 끌어나갈 창조적 능력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자부를 합니다. 그 뒤에 쭉 경력은 보시면 특히 이런 회사, 주식회사, V드림 감사했으면 저런 기업들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고 곧 상장하면 유니콘 기업이 될 큰 기업입니다. 부산기업. 저 기업은 저희 학교 보고 당신이 총장이 되면 학교에 장애인 교육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고 자금을 펀딩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도 같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력을 많이 하고 또 저 미국 UC 어바인 로스쿨에 가서 방문학자 생활 18개월 하면서 국제적 과목을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총장이 되면 이 교육 특화 캠퍼스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교육 특화 캠퍼스 전략 1, 2, 3, 4, 5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 교육의 전문성입니다. 제가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는 저게 깨질 게 너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통합 설명회를 하는데 총장님, 교무장들이 설명을 하기를 무슨 복수 전공을 걱정을 하느냐. 의대, 치대 같은 자격증 학교는 원래 복수 전공 배우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학칙으로 만들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이 또 똑똑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 반발을 했는데 그 의대, 치대가 복수 전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라 하더라도 서울대가 초등교육 복수 전공 만들도록 학칙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학칙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우리 학칙 얼마나 쉽게 바꾸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학칙 바꾸잖아요, 그죠? 학칙만 바꾸면 복수 전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 약사, 치과의사 전공과 같이 우리도 고등교육법에 복수 전공 금지를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러한 연구를 했고 재작년에 국회에서 목적형 교원 양성 체제 유지 방안을 법제화 방안을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장이 하는 역할은 그런 법안을 만들고 외부에 로비를 하고 입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총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뛰어서 그 알량한 학칙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제화시키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행정재정적 독립성 유지. 자, 살펴보겠습니다. 초등교육 복수전공 프로치팅. 학칙 개정뿐 아니라 상위 공명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문성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부산대학교 80년사 기록을 정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것을 교육박물관 디지털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어머니도요, 부산교대의 전신은 부산 사범학교를 오셨거든요. 한 번씩 학교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기 서문 앞에 우리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한 65년 전이죠, 그죠? 서문 앞이 전부 소마구간이었대요. 소마구간 옆에 그 모성들이 누워 자는 방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부산 교대생들이 거기서 자취를 하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박물관을 만들고 빨리 디지털을 해줘야 우리 후손들이 부산교육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 박사과정 운영 구조 전국이. 우리 통합을 해야 박사과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통합을 안 하고도 대구교대, 진주교대, 광주에서 박사과정 설치됐죠, 그죠? 거기는 EDD입니다, EDD. 그래서 통합 이후에는 PhD와 EDD가 병존할 수 있도록 통합 이전에 박사과정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과 간 학제적 교육 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는 정치학을 버렸습니다. 윤리교육과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과 간 중복이 되는 교육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AI 교육 같으면 교육공학도 되고 컴퓨터과도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학제적 교육 과정을 조정을 하는 것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수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 인재 유치 외부 경력 인정 제도. 우수 인재 유치. 이제 사립대학교보다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워낙 이 처우가 좋다 보니까 다른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교 교수가 우리 학교 와서 부교수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해석으로는 지금 우리 학칙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신임 교수님들이 자기의 그 전 대학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리가리스트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바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외부 로펌 자문 받아가지고 문제없다라고 의견서 넣고 저는 바로 승진시켜버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교육대학교와 행정적 재정적 독립성 유지. 다른 분들은 그냥 독립해서 하면 되는데 독립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부산대학교와 통합 이후 연재 캠퍼스 학칙을 별도 제정하여 특별법 특칙을 부여하다. 여러분 아마 교양 법학 시간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배우셨을 겁니다. 상법이 민법에 우선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교육대학교 연재 캠퍼스는 별도의 학칙을 만들고 여기에 없는 규정은 부산대학교 학칙을 따르면 하면 됩니다. 학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진정한 독립성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교직원 보호 및 법률 지원 체계 교육부 강사 및 학생 민원에 대비한 통화 연결 안내 및 녹음 시스템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니까. 그 다음에 통합이 전부 다 확대된 재정 지원, 법령 정비. 어떻게 확대된 재정을 지원하느냐? 제가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통합에 들어가기 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얻고 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른 교육대학교 총장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국 교육대학교가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통합에 들어가면서 정부에 요구를 하면서 독립된 교원 양성대학교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로스쿨, 우리나라에 2010년 로스쿨이 성립되면서 문제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로스쿨 설립에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 문제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법학 교수들은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정부에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인사와 재정의 독립성을 따로 달라. 그래가지고 고등교육법에 뭐라고 했냐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못 박아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로스쿨은 뭐냐면 학생들이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죠? 로스쿨 학부 때 법학과를 이야기하면 2,000명을 가르치던 고려대학교가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이제 학생이 400명으로 줄었어요.
5분의 1로 학생이 줄었는데도 교수 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재정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건 법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국교육대학교가 단일대우를 이루어 다 같이 통일되게 거점대학교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거점국립대학교 들어간 교대와 사대는 묶어서 종합교원 양등대학교 지정을 받고 마치 로스쿨처럼 독립된 재정지원책을 강구하고 독립된 인사 독립권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다른 교대 총장들을 보면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그죠? 다음 총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부산교대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국교육대학교의 초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걸 다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리더십.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대 캠퍼스 부총장 선거는 지금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장 선거는 부산 교수들끼리 하죠, 그죠? 하지만 여기는 교수, 거기는 직원이 10명도 안 됩니다. 지금 한 5명 사범대학교죠. 우리는 직원이 7, 80명이 넘는데 여기서는 직원들도 참여시켜서 선거를 하고 그래야 또 민주주의 정당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 모두 참여하는 민주주의 선거를 수준하는 거니까. 그럼 종합대학, 강성대학, 지정신문 많이 들었지만 또 교원 수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등교육법에 이제 의무 학점 부학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들과 논의해서 의무 학점을 6학점을 줄이다거나 대신에 초과 공료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AI 기반 교육 혁신의 선도 캠퍼스.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요. AI 교육 특화센터, 데이터 센터를 합니다. 저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학교 규모에서는 그거 안 된다. 아니다. 부산대학교로 통합되면 부산대학교만 쓰면 된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전국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약안을 쭉 변화를 보니까 큰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중소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울산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는 경부고속도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부산 울산 고속도로만큼의 작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면 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교육특화센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AI 교과 인양 강화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기 영화 문화 콘텐츠 교육센터도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의 재정도 튼튼히 하고 그죠? 그러면 저기 뭡니까 서울에는 그 예술종합학교가 있죠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부산이 영화도시 아닙니까 그죠? 부산이 영화도시. 그러면 대학원, 우리 지금 공연예술대학원을 더 규모를 키워서 이제 영화문화 콘텐츠 대학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공공 AI 데이터 센터 공유 허브 구축해가지고 공공 AI 데이터 공유 허브인 한세 아이오티 센터 이런 것들도 설립해보자. 이게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학교 위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이니까 크게 통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AI K문화 콘텐츠 교육대학원 설립. 제가 영화 관계자들 좀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 유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답니다. 특히 영화 문화 쪽으로. 그런 유학생들도 유치를 하고, 그죠? 글로벌 문화 교류도 확대하고, 글로벌 K문화 허브 대학으로 육성을 하자. 이렇게 통크게 나가보자. 평생교육 거점 캠퍼스 조성, 그죠? 주니어 프로그램, 시니어 프로그램. 요거는 각자 좀 읽어봐 주시면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산업, 산업실험 공간, 기업 연계 장애인 직업 교육 연구센터 이거는 기업 대표랑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죠? 얼마든지 연구를 지원하겠다. 정부 지원금도 들어올 수 있다. 우리 학교에 특수교육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교육 특화 캠퍼스로서 독립성 전개성을 유지한다. 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 및 교육 체제 확대. 캠퍼스 간 학점 교육 및 전공 연계할 수 있는. 단 초등교육 복수 전공 절대 금지. 아니, 너희는 복수 전공하면서 우리는 복수 전공 허용 안 하나? 그런 사례가 있나? 있죠. 의대 치대 학교생들은 의대생이 경영학 복수 전공할 수 있어요. 근데 경영학과생은 의대 복수 전공 못합니다. 우리 초등 교사를 하려고 왔던 우수한 인재들이 하다가 교사가 맞지 않아서 중간에 중도 자퇴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졸업지 않은 부산교육대학교 그러면서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 행정학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10년 지나서 교수님 저 경위 임용됐습니다. 경찰 간부 시험. 저 로스쿨 갔으면 이런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을 받기 위해서도 초등교육
복수전공은 절대 금지하되 부산대에서의 복수전공은 허용을 하자. 의대 예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예산 공약, 연구연재 다양화, 그죠? 18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외 교육대학 핀란드 헬싱키대 캐나다 유기스과 MOU를 체결하겠다. 포스텍 파이트 수준의 복지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직원 대상 공약, 연재 캠퍼스 교직원 보호 서비스를 향상을 위한 조직 강화, 그죠? 업무 혁신 시스템, 평생 교육원 활성화로 교직원 치료를 예상하다. 평생 교육 원수 일부를 직원 복지기구로 조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판이나 관계 아닌 역량과 성과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죠? 교육부 감사 등에 대비한 연재 캠퍼스 교직원 모로 법률 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택근무 및 시차제 출근제 진행하겠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교직원 동아리 참여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교직원 해외 연수 예산 증인 및 연수 인원 확대. 직원 2명, 교수 1명 추가해 2026학년부터 13명으로 확대. 숫자를 못 받았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반 임용 준비 혁신. AI 임용 시 맞춤형 진단 시스템으로 전국 임용고사 기출 분석. 이거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에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동원과학기술대 인제대학교에서 간호사 시험, 유치원 교사 시험 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글로벌 교육 경험도 확대하고 AI 창의 진로 설계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시간이 지나고 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정도로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도 파란색으로.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산교육대학교에 2014년에 와서 그때 볼 때 저희 어머니도 꿈을 꾸셨대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자야 이제 네가 천입합해줘야 된다. 문명이죠. 여자들 꿈에 친정엄마가 나타나면 좋은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엄마가 나타나면 나쁜 꿈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꿈을 꾸시고 저도 그때 이 꿈에 이 KTX 안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꿈도 꾸고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다. 그죠? 부산교육대학에 가면 내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대학 공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이 모교에서 열심히 보람있게 학생들 가르치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 학교 저는 다른 대학에 한 번도 원서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서울 쪽 대학에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산교육대학교를 사랑하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진철 후보자님이 학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환 후보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학칙, 연재 캠퍼스 학칙 제정이라든지 고등교육법 개정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03년도 4년 우리대학 오기 직전에 우리대학 오기 직전에 개발원에 근무했고 그 바로 직전에 국회 비서관으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대학이 부산 글로컬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산대랑 통합 논의를 해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컨텐츠들이. 그런 것들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일부 상치되거나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 대학의 통합 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좀 포함돼서 학칙 개정 논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재 캠퍼스 학칙을 별도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별도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 그런 학칙을 별도로 두는 사례가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좀 더 현실성 있게 실현할 수 있을 건지 조금 더 아이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사례 조사는 못 해봤고요. 그냥 우리 법학적인 리걸 마인드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별도의 캠퍼스이기 때문에 부산대학교한테 요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영 후보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AI 기반 교육 혁신 선도 캠퍼스 구축에 보면 공공 AI 데이터 공유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교대 교육특화 총괄 캠퍼스로서의 어떤 성격과 좀 약간 안 맞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그게 어떠한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AI 교육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렇게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도 있고 교육 문화 쪽의 분야에 활용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교육 쪽에 있으면 수업 실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고 또 임용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다 저장을 하고 등등해서 우리 교육과 관련된 또 교육 교보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넣어서 데이터가 또 새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게 어떤 교육 산업일 수도 있고 문화 산업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AI 교육 데이터 센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지철 후보자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앉으십시오. 예, 그러면 순서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님 발표에 대해서 후보자님 간의 이렇게 토론이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서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미리 후보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 질문의 내용은 2017년 부산대와 통합으로 부산교대는 단과대학으로 재편됩니다. 부산대 연재 캠퍼스가 되는데 공통 질문입니다. 현 국립교육대학의 위상을 이어가며 시대가 원하는 혁신적 초등교육 양성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재철 후보자님, 그다음 이광현 후보자님, 박상원 후보자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철 후보자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질문을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의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국립대학교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형 교원 양성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1990년에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위원 판결이 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임용고사 경쟁률이 20대 1, 30대 1까지 치솟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부산교대를 온다거나 부산사범대를 중퇴하고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질은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하기도 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 교사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상위 5%의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이 싱가포르, 핀란드인데 한 20%,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켄지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교육의 힘으로 보고 그 교육의 힘은 우수한 교사들에서 왔고 그 우수한 교사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최고여서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사대와 교대가 섞여서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입니다. 사범대의 실패한 교원 양성 체제를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범대가 충분히 구조조정되고 나서 사범대가 임용 경쟁률 2대1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부산대랑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성급하게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키고 벽을 잘 지켜서 사범대의 실패한 교원 양성 모델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수한 교사 양성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국공립대학교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창조적 교사는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이야기했던 AI 혁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동화하는 AI 교육을 강조하고 AI로서
교재도 만들고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시대에 앞서 나가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현 후보자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공통 질문은 사실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교육 시스템을 넘어서 혁신적인 우리 교대, 교육 커리큘럼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공약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전통 교과는 되게 중요합니다. AI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현재 초등교육의 전통적인 13개의 교과 중심 학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융합 전공 교육을 융합교육과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초등 AI 예술 융합교육학과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했는데요. 세부적인 그 논의는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수요 이런 것들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우리 융합교과교육 전공학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많은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학교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부산대 같은 경우도 다른 종합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려면 한두 학기를 더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현재 졸업 이수 학점이 141학점인데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과목 정도만 더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143학점을 듣고 졸업하는 체계가 된다. 현재 이러한 체제는 서울교대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마이크로 디그리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국립교육대학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잠시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우리 고등교육법 개정 사실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의 공식 문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교육부 장관도 선임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정권 교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좀 안정되면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마침 현 정부에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지금 내세웠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부산대랑 통합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거점 국립대에 대한 많은 재정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 지원이 상당 부분 또 우리 교육대학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그런 노력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성환 후보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같은 질문에 이제 여러 답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발표했던 슬라이드 세 번째에서 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국립교육대학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초등교사 양성 교육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 초등교사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재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형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될 사람, 교사가 되기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 교사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등교사 교육과 같이 개방형으로 너무 해버렸을 때는 교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교사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이 어떤 체제로 가든지 간에 이 초등교사 교육은 목적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목적형이 초등교사라는 그 울타리 내에서 너무 갇혀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고 초등과 중등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학이 전국 교대 10개 교대의 새로운 모델로서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는 종합교원 양성체제라는 이 모델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대 같은 경우는 물론 유초 중등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설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교대 통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제주대는 교수수, 직원수 30명, 10명 얼마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미 캠퍼스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부산대랑 통합이 되지만 부산대는 캠퍼스 4개 있다고 하지만 부산에 있는 캠퍼스는 장전이랑 여기 연제입니다. 밀양과 양산은 경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즈 사업이다 뭐다 하는데 부산대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더 성장하려면 우리 부산 교대 캠퍼스를 같이 통합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초, 중등 교사교육 종합 양성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고 그것은 꼭 국내를 넘어서 우리 싱가포르, NI가 전부 국제적으로 아태 지역에 있는 외국의 여러 교사들이 재교육도 받으러 가고 양성도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델로 확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중등교육을 아우르고 그리고 국내에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대학이 좀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정책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